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직접 기업 탐방 리포트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 또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기업 탐방 직접 이제 다녀오신 그 네. 탐방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네.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명목적으로는 한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인 회사 아니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 아니면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좀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찾곤 하는데 사실은 일단은 잡히는 대로 다 가는 지금 그렇게 좀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만 수요일 이제 3개 정도 탐방을 다녀오고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도 이제 탐방을 다녀오게 되는데 최대한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지 않는 레포트를 쓰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 지금 오늘도 한 종목을 레포트를 발간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개장 전에 리포트가 발간이 된다고 하면 오늘 네. 개장 전에 리포트가 나왔겠네요. 네, 오늘 전에 네. 8시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일지 회사 다녀왔습니다. 어떤 회사 다녀오셨어요? 일단은 좀 생소하고 이름이 길긴 한데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름이 굉장히 길고 특이해서 뇌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네, 약간 좀 탐방을 가가지고 이름이 좀 너무 긴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 왔었는데 일단은 뭐 말씀을 간략하게만 좀 드리면은 화장품 회사는 아니고요. 화장품을 이렇게 제조하는 이런 회사는 아니고 화장품을 출시를 할 때 이제 피부에 이런 영향들이 좀 부정적인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임상 연구 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어떤 모멘텀을 주목을 하면서 탐방을 다녀오셨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 상장사를 통틀어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이 회사의 5개년 동안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지금 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사진을 가까이서 찍은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매출액이 146억 원으로 다소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지금 영업이익을 7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50%를 달성할 수 있냐가 제일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의 임직원 수가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 70명 이상이 석박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학력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임금을 좀 많이 주게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임상 연구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험성보다는 말 그대로 피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정의 이런 교통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원가에서는 이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해 5개년에 이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영업이익률 50%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캐시카우 역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레알, 에스티로더, 그리고 AHC, 아모레퍼시픽, 애경, 셀트리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장사들이 다 이 회사의 고객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2017년도에 한 40개 정도에 불과했던 우량 고객 수가 지난해 68개까지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대기업이 중요한 이유가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장품을 쓸 때 단기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기능을 원하죠. 내가 만약에 스킨 로션을 바르더라도 좀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약간 좀 이런 주름 같은 게 최대한 안 잡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화장품 회사들보다는 뭐 글로벌 회사라던가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 그런 거를 많이 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런 실적이 찍히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임상 시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지는 원가가 없어서 일단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가가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나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9월 9일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보호예수사항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9월 9일에 이제 락업 물량 해제가 되는데 보통 이런 신규 회사들의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네.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58% 그리고 자기 주식이 한 1% 정도 있는데 이미 해제가 될 부분은 다 해제가 됐었고 상장 주선인과 기타 주주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총 지금 주식 수의 약 2.75%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뭐 보호 예수 물량으로 9월 9일에 해제가 된다 해도 지금 시장에는 큰 이런 흔들리는 모습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률 50%의 좀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제 점프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뭘까요? 일단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많이 이제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건강기능식품도 사실 먹는 콜라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결국은 이 회사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챙겨 먹거든요. 네, 그거 이제 먹는 피부와 관련된 것들은 다 먹어보고 그것도 일단 실제 뭐 피부에 안 좋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LG 프라엘 아이케어 상품이 있잖아요. 이 요즘에 홍보하는 문구가 뭐 피부 속에 콜라겐을 채워서 매일 어려지는 눈가 이렇게 LG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LG 그 LED 마스크를 LG와 최초로 협력을 한 기술력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LED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때도 이런 눈가 쪽에 혹시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회사를 또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매출의 89%가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차후에 건강기능식품이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지난해랑 올해 이제 시장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바디프렌드도 LED 마스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경제연구소의 시장 분석 연구에 따르면은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2013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800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제 내년쯤에 그 시장 규모가 1.6조 원으로 약 20배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메인은 화장품이 맞는데 차후에 건강기능식품이나 LED 마스크 같은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간다고요? 네, 일단 중국 화장품 쪽에 굉장히 큰 변화가 5월부터 있었습니다. 5월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올해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이라는 거를 이제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골자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명확한 화장품 효능이나 이런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재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단 한 건도 화장품 출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이거를 좀 입증할 만한 이런 신뢰도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화장품 학회에 매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논문들이 전 세계 화장품 출시의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2017년 84건에서 이제 2019년 222건으로 거의 한 170, 160%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3개월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 수가 4,200건에 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년간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왔는데 그게 58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중국 쪽과의 연결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규모도 방금 표가 나왔긴 했었지만 매년 CAGR 6.3%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준비를 완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은 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네, 오늘 이런 좀 언택트 관련주들,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언택트라고 불리는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시장이 좋을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진단 확진자 수가 늘었을 때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실제로 뭐 대장주인 LG생활건강은 코스피가 거의 0.7% 하락하는데도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국 시장의 화장품 규제와 맞물려서 이게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앵커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유럽에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아시아에서 화장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기능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기능을 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눈가에 주름을 만약에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역할만 하는 화장품을 출시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맞아요. 이런 제거되는 모든 거를 좀 원하는데 사실 중국도 아시아 지역 이제 국가 중에 하나로서 유럽 회사의 이런 이제 글로벌 피어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가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을 지금 당장 제외하더라도 이미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국 화장품 등록에 대한 이런 규제 강화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중국 시장 진출은 이 회사의 좀 화장품 사업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우려가 되지 않나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실적을 추정했을 때는 지난해 매출이 한 147억 원인데 올해 한 205억 원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화장품 출시에 대한 이런 부분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장품의 출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이런 기조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올해 EPS가 뭐 한 1,300원 정도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 2분기에 대한 뭐 실적 우려는 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사실 지난해 실적도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지난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부터 특히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 회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2019년 매출액 125억 원에서 147억 원까지 한 25% 실적이 증가한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이 회사는 지금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39,0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한 59.8% 정도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PER 30배를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경쟁업체가 다 비상장사고 매출액이 이제 대부분 1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그럼 글로벌 업체로는 뭐 SGS라든가 인터텔, 유로핀즈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공산품까지 사업을 영위해서 좀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과의 이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클리오 같은 국내 화장품 업체의 평균 PER 30배를 적용해서 일단은 내년도 올해 EPS 기준으로는 한 39,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해서는 뭐 2분기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또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오히려 흔들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좀 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목표 주가 39,000원까지 꽤 높게 잡아주셨어요. 좀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 또 종목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